죄송한데요, 고객님. 지금 결혼 날짜 잡으러 오신 건가요? 서울 변두리의 한 교회 지역에 자리 잡은 라노스 블룸 웨딩홀 예약실 창구 앞. 날씨 좋았던 어느 늦봄 오후였습니다. 이곳은 결혼 1년 전쯤 미리 예식 날짜를 잡으려는 예비 신랑 신부들이 즐비하게 찾는 곳이었죠.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과 널찍한 대기 공간, 그리고 번듯한 유니폼을 차려입은 예약실 직원들이 고객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약실 담당자인 박 주임은 다소 난감한 표정으로 창구 반대편에 서 있는 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름이 이정석, 올해로 60이 훌쩍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에 약간은 낡은 자켓, 편안한 면바지 차림, 뭔가 결혼식 날짜를 잡으러 온 사람이라기보단 시골에서 장 보러 나온 어르신 같은 인상이었죠. 그가 들고 있는 서류 봉투 하나와 허름한 모자, 그리고 약간은 긴장된 듯한 표정이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 결혼식을 예약하려고 왔습니다. 제 날짜를 좀 확인하고 싶네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예약실 데스크 뒤편에서 앉아있던 박윤지 주임은 마치 희귀한 동물을 본 듯 슬쩍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물었습니다. 손님, 결혼식 예약은 보통 예비 신랑 신부나 부모님이 오시는데 혹시 손님이 직접 결혼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녀의 말투에는 은근한 조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재혼이 아니고서야 이런 연배의 어르신이 직접 오리라고는 생각 못한 듯했습니다. 아, 네.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요. 할아버지는 굳이 세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지금 예약이 1년 전부터 꽉꽉 차 있는 상태라 새로 들어오는 예약은 거의 어렵습니다. 특히 연배가, 아무튼 조금이라도 특이한 경우는 어렵네요. 윤지 주임은 살짝 비꼬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직원, 김세영 대리는 살짝 비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나이 들어 결혼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재혼이신가? 혹시라도 잡힌 날짜가 있다 치더라도 할아버지께 맞는 형식이 있을지. 그 말에 이정석 할아버지는 얼굴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죠. 단정히 허리를 펴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예, 그럼 혹시 내년 봄이나 초여름 날짜 중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요. 내년 이맘때쯤은 벌써 반년 전부터 예약이 끝났습니다. 아마 맞는 날짜가 없을 거예요. 박윤지 주임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고객들이 실룩실룩 웃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나이에 무슨 결혼 예약을 하러 오나 하는 식의 반응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히 이 웨딩홀은 옛날에 그런 곳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누구나 편히 상담받고 어떤 형식으로든 결혼 문화를 다양하게 수용하려 노력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단지 특정 이미지를 고수하며 사람을 외모나 배경으로 가늠하는 곳이 됐나 봅니다. 할아버지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예약실 구석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신입 직원 이소윤이 걱정 어린 눈빛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사한 지 2달밖에 안 된 신참이었고 강압적인 선배 직원들 사이에서 자신의 소신을 드러내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보고 마음속에 작은 죄책감과 미안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런 어르신께 이렇게 대하는 게 맞나?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석이라 합니다. 올해 65, 시골 마을에서 한복과 전통, 포장용 보자기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천을 재단하고 마을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고 방과 후 아이들에게 과일을 나눠주는 일상이 이어집니다. 5년 전 이 마을로 와서 작은 꿈을 실현해왔죠. 전통 혼례 문화를 현대에 맞게 조화시키는 일에 관심이 많았고 한때 도시에서 예식 문화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 때 인연을 맺은 이 웨딩홀, 라노스 블룸. 웨딩홀은 원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예식 문화를 만들고자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누구나 편히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게 하자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제는 고급, 트렌디, 젊은 신부 신랑 위주의 분위기로 변질되었나 봅니다.
제가 오늘 이곳을 찾은 이유요. 사실은 제 친척 손주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내년에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웨딩홀이 처음 생길 때 저와 함께 했던 이력이 있고 그때 느꼈던 따뜻한 환대를 손주에게 선물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제 복장과 나이가 오해를 불렀을 겁니다. 어쩌면 제가 직접 예약하러 오지 말고 차라리 양복을 차려입고 정중히 왔으면 달랐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게 문제죠. 사람이 옷차림과 나이로 판단받아야 하는 걸까요? 결국 첫 방문에서 저는 대짜를 맞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구나. 나중에 다른 차림으로, 다른 모습으로 다시 와보자. 정말 이곳이 그렇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겠어. 며칠 뒤 저는 다른 차림으로 웨딩홀 예약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비즈니스용 가방까지 들고 중년 실무자처럼 보이게 신경 썼습니다. 나이가 티나지 않는 고급 수트, 윤기 나는 구두. 이 정도면 예약실 직원들도 달리돼야겠지 생각했죠. 예약실에는 또 다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최대리라는 남직원이 상담 데스크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목적을 약간 바꿨습니다. 직접 제 결혼이 아닌 내 아들의 결혼식을 잡으러 온 부모라는 설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 결혼식을 준비하는 전형적인 아버지로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제 아들이 결혼할 예정이라 날짜를 잡으러 왔습니다. 혹시 내년 5월 중순경에 주말 날짜가 남아 있을까요? 그는 점잖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최민규 대리는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살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차림새가 나으니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눈빛 속에서 약간의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고객님, 요즘은 결혼식 잡으려면 최소 1년 전, 심하면 1년 반 전부터 예약하셔야 해요. 특히 5월은 계절인지라 가장 인기 많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년 5월 주말은 다 찼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나요? 제 아들이 이번에 외국에서 귀국하는 일정에 맞춰 결혼식을 올리려는데 제가 상황을 하나 지어내며 사정해 보았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워낙 인기 있는 웨딩홀이라 웬만한 명절이나 꼽히는 시기엔 다 예약이 끝나요. 그래도 한번 찾아보긴 하겠지만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최 대리는 서류를 뒤적이는 척하며 이내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기간에는 빈 날짜가 전혀 없습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한 척하지만 어딘가 냉랭했습니다. 혹시 다른 계절이면 어떨까요? 라고 묻자 그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죠? 내년 가을까지도 예약이 풀로 찼습니다. 더 일찍 오셨으면 모를까. 바로 그때 옆 데스크에서 문서 정리를 하던 이소윤 신입 직원이 얼핏 제 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낯익은 눈빛. 지난번 허름한 차림으로 왔을 때 절 보며 미안해하던 바로 그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몰라보게 깔끔한 정장 차림을 하고 있음에도 그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듯 제게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똑같군요. 옷차림이 달라도 얻는 대답은 하나도 남은 날짜 없다는 것. 결국 문제는 그게 아니었나? 속으로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날짜가 없는 걸까? 아니면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더 세련된 접근을 해야만 예약이 가능한 걸까? 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예식장이 이렇게나 배타적이라니. 최 대리는 슬쩍 마무리를 지으려는 듯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다른 웨딩홀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 순간 제가 굳이 사정을 더 봐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가벼운 목인사만 남기고 돌아서려는데 이소윤 신입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와 작은 메모지를 슬쩍 건네었습니다. 거기엔 그녀의 개인 연락처가 적혀 있었고 조그맣게 죄송합니다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번에도 날 보며 미안해했고 이번에도 뭔가 마음이 불편한가 보군. 저는 메모지를 품에 넣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저는 세 번째 시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보다 수수한 캐주얼 차림으로 마치 아들뻘 친척이 결혼한다며 한번 날짜를 알아보러 온 먼 친척 어른처럼 접근해 볼까 했죠.
며칠 사이에 웨딩홀 분위기를 파악한 결과 이곳 예약실 직원들은 자신들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일관적으로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소윤 신입 같은 착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딘가 이 시스템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듯했고 나름대로 제가 겪는 부당함을 인지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희망은 있군. 아직 이곳 전 직원이 썩은 건 아니야. 마침 어느 날 제가 라노스 블룸 웨딩홀 근처를 지나치는데 이소윤 신입이 점심시간인지 홀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반가운 듯 하지만 약간 죄송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지난번에도 오셨죠? 제가 못 알아볼 줄 알았나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내가 차림새를 바꿔봤는데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혹시 그냥 날짜가 정말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어떤 VIP 고객님께는 갑자기 내년 5월 중순 대체 날짜가 생겼다고 공지하던데 오늘은 없다고 하고 제가 이상해서요. 이소윤 신입은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상황을 바로 잡을 힘이 없어요. 그녀의 말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결국 이 웨딩홀 예약실은 고객을 철저히 선별하고 자신들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에게만 좋은 날짜를 내주는 듯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혼자 예약하러 오거나 혹은 특별히 돈 많아 보이지 않는 이들은 이유를 들어 거절하는 식으로 말이죠. 괜찮아요. 이소윤 씨. 내가 조금만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큰 일이 벌어질 테니 그때까지 조용히 있어 주어요. 그리고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진지한 얼굴로 말하자 그녀는 약간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저는 일주일 넘게 매일 다른 차림새로 예약실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평범한 운동복 차림으로, 때론 비즈니스맨으로, 또 어떤 날은 상류층처럼 보이게 명품백을 들고 오는 등 다양한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이 웨딩홀 예약실 직원들은 고객의 나이, 차림새, 말투, 혹은 그날 기분에 따라 예약 가능 여부를 달리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은 제가 명품백을 들고 다소 사치스러워 보이는 차림으로 가자 내년 늦여름쯤이라면 프라이빗 홀 하나 자리가 있을 수도 있다며 슬쩍 귀띔까지 해줬습니다. 그들은 결혼식장 예약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무기 삼아 선택받은 고객을 가려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노인이나 허름한 차림의 손님 혹은 경제력 없어 보이는 방문객들에게는 자리가 없다며 돌려보내고 있었지요. 참으로 서글프고 씁쓸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소윤 신입은 이런 일을 지켜보며 점점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캐주얼 차림으로 다시 갔을 때 그녀는 눈이 빨갛게 충혈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자신이 속한 조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데 대한 실망, 그리고 저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력감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저는 드디어 본래의 제 모습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한 고급 수트, 정갈한 넥타이, 광택, 나는 구두를 신고 20년 전 이 웨딩홀이 처음 기획될 때 만들어둔 회사 배지를 조심스럽게 품 안에 넣었습니다. 라노스 블룸 웨딩홀은 제가 예전에 자금을 투자하고 전통과 현대, 결혼 문화를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곳 중 하나였습니다. 회장급 투자자로 이름이 올랐지만 제가 오랜 세월 현장에 관여하지 않아 모두 잊고 있었죠. 이 웨딩홀의 현재 경영진과 직원들은 저를 그저 오래된 기록 속 이름으로만 알고 있거나 아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때입니다. 예약실에 당도하자 이번에 데스크에 있던 인물은 서문영 지배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엔 결코 예약실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인물이었지만 어쩐 일인지 오늘은 상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VIP 고객을 맞이하기 위함이었겠죠. 제가 들어서자 광택 있는 구두와 고급 수트에 한 번, 자신만만한 태도에 두 번 놀랐는지 서 지배인은 환한 미소를 띄우며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전에는 절대 들어볼 수 없었던 공손한 말투입니다. 역시 차림새와 태도에 따라 바로 달라지는군요. 지배인님,
제가 결혼식 날짜를 좀 잡고 싶은데요. 아, 예, 혹시 신랑 신부 측이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이신가요? 그거야 뭐 상관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제가 이 웨딩홀에서 아주 특별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는 겁니다. 제 말에 그녀는 희미하게 미간을 좁혔습니다.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걸까요?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년 봄이나 여름 어떠세요? 혹시나 희망 날짜가 있으시면 제가 다른 예약을 조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들이 원하는 특별한 손님에게는 예약 조정도 가능하다는 의미였죠. 이제는 아예 대놓고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 사실 이 웨딩홀 오기 전에 제가 몇 번 왔었는데 그때는 날짜가 하나도 없다 하더군요. 어떤 차림으로 오든 어떤 이유를 들어도 말이죠. 순간 서문영 지배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옆에서 문서를 정리하던 박윤지 주임, 김세영 대리, 최민규 대리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더구나 복도 끝에서 이 광경을 슬쩍 지켜보던 이소윤 신입이 놀란 표정으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손님, 혹시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 아닐지 어떤 사정이 있으셨나요? 지배인이 진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난 한 달간 저는 여기 직원들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지켜봤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으로 오면 재혼이냐고 비웃고 나이 많은 사람이 오면 하루마름 날짜 없다고 돌려보내고 돈 많아 보이면 갑자기 날짜가 생기고 이게 바로 지금 이 웨딩홀이 추구하는 예식 문화인가요? 제 말이 끝나자 예약실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서문영 지배인은 말문이 막힌 듯 보였고 박윤지 주임과 김세영 대리, 최민규 대리도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대체 손님은 누구시길래? 서 지배인이 더듬거리며 말하자 저는 품에서 20년 전 제가 이 웨딩홀 기획에 참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복사본과 배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웨딩홀이 처음 세워질 때 기획과 투자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이곳의 숨은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이죠. 오랜 세월 현장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직도 여기에 제 지분이 있고 제가 임명한 인물이 상층부에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부당하게 대했던 이 노인은 이 웨딩홀 대표급 인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한순간 예약실 전체가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멀리서 계단을 오르던 직원들이 웅성거렸고 뒤편 사무실에서도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소윤 신입은 입을 꼭 다문 채 저를 바라보며 지난번 제 말이 사실이었음을 깨닫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문영 지배인이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고지여 박윤지 주임, 김세영 대리, 최민규 대리도 허둥지둥 사과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예식을 잡기가 어렵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많이 경솔했네요.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들의 말을 제지했습니다. 됐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제가 본 걸로 충분합니다. 앞으로 이 웨딩홀의 운영 방식이 크게 바뀔 겁니다. 이제부터 누구나 공평하게 나이든 어르신이든 재혼이든 경제력이 넉넉치 않든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든 모두 차별 없이 예식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세대와 세대가 어우러지는 예식 문화를 되살릴 겁니다.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당장 저항할 사람은 없었죠. 제가 공동 설립자이며 여전히 이 웨딩홀에 상당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니까요.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전 직원 회의를 통해 새 방침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대비하세요. 더 이상 어떤 손님도 복장이나 나이, 배경으로 배제당하지 않도록요. 이소윤 신입이 크게 눈을 깜박이며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희미한 눈물이 고였지만 입가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신념으로 생각했던 모두를 위한 예식장이라는 이상이 실현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 달 후 웨딩홀 대회의실에 직원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20년 전 이 웨딩홀을 만들 때 우리의 꿈은 단순했어요. 결혼이라는 축제가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되는 것. 재혼이라도 축하받아 마땅하고 나이 든 신랑 신부도 장애인 손님도 환영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고급 이미지라는 명목하에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많거나 옷차림이 세련되지 않으면 예약 기회조차 주지 않고 돈 많아 보이는 고객에게만 날짜를 우회적으로 마련해주곤 했죠.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몇은 부끄러워했고 일부는 긴장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은 달라질 겁니다. 예약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공정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유연한 가격 정책을 도입하고 어르신 전용 응대 매뉴얼도 만들 거예요. 결혼식장 안에 어르신 휴게실과 어린이 놀이 공간을 마련하고 전통 혼례를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다시 살려낼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을 외모나 나이로 판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부 간부들이 반발하는 기색을 보였으나 제가 강경한 태도로 나가자 모두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소윤 신입은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분위기가 반전되어 전 직원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 나노스 블룸 웨딩홀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예약실에는 이전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나 찾아와 편히 날짜를 물어볼 수 있고 나이에 상관없이 친절한 설명을 듣습니다. 재혼이냐고 비꼬던 직원들은 특별 교육을 받고 세대 포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소연 신입은 이제 세대 통합 예식 프로그램의 기획팀에 합류해 다양하고 의미 있는 행사들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부부가 손자의 결혼식을 위해 홀을 찾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르신들이 뭘 알아요 하며 무시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원들이 자리를 마련하고 차를 내어주며 예식 진행 과정을 친절히 설명했습니다. 노부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고맙다고 하셨고 이를 본 다른 직원들도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 동반한 예비 신랑 신부가 오면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과 장난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 손님들을 위해서는 휠체어, 친화적 시설을 개선하고 수어로 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도 마련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 웨딩홀의 명성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돈 많고 젊은 커플만 찾았지만 이제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진정한 축복을 나누려 이곳을 찾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고 노인과 재혼, 다양한 가족 형태도 환대하는 결혼식장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원 한편 벤치에 앉아 웨딩홀에서 새로 준비한 작은 이벤트를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들이 어린 손주들에게 옛날 결혼 풍습을 설명하는 풍경이 펼쳐지고 젊은 커플들이 그 이야기를 경청하며 웃음 짓습니다. 이소윤 팀장이 된 신입 직원은 활기찬 목소리로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예전에 박윤지 주임이나 김세영 대리, 최민규 대리는 이제 머쓱해하며도 진심으로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서문영 지배인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 예식장의 진정한 품격이 사람을 선택하고 차별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은 축복의 순간이죠. 누구나 존중받고 누구나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젠 정말 결혼식장다운 결혼식장이 되었네요. 창밖으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비쳤고 홀 안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축복과 환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 웨딩홀은 다시 본래의 꿈을 되찾은 듯합니다. 재혼이든 고령의 신랑 신부든 어떤 모습이든 모두 여기서 행복한 시작을 맞이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